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너무 영상이 자주 요즘에 못 올라오고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경기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보기는 하는데 뭔가 영상을 만들 그 시간이 안 나와서 조금 영상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 형식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NHL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NHL이 뭔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뭘 올리면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뭘 올리면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개인적으로 이 채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그 영상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계셔서 같이 NHL을 즐기는 마음으로 영상을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 소식이 있는데 요즘에 NHL 감독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드먼턴 바뀌었고요. 네, 우드크래프트 감독이 잘렸고, 음, 미네소타도 잘렸죠. 그래서 전에 그 내시비를 지도했던 존 헤인스 감독이 새로 미네소타 감독으로 들어와서 좀 그나마 조금 리바운딩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뭐 여러 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인가요? 이제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한 2, 3일 된 것 같은데 세인트루이스 감독도 잘렸습니다. 그래서 임시 감독을 앉혀가지고 경기를 치렀는데 일단은 에드먼턴은 감독 바뀌고 나서 뭔가 좀 에드먼턴 그 맥데이빗이랑 드라이사이틀이 뭔가 리바운딩을 해주면서 그리고 스키너 골리까지 뭔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고 미네소타는 감독 바뀌고 첫 4경기를 모두 연승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경기는 못 봤는데 밴쿠버와의 경기에서도 오버타임 슛아웃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겼습니다. 밴쿠버를. 그러니까 밴쿠버가 지금 리그에서 핫한 팀인데 그 팀 상대로도 이겼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세인트루이스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 2019년에 우승할 때 팀 프랜차이즈 첫 우승을 가져다 줬던 감독이었고, 지난 시즌에 뭔가 조금 리툴링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올 시즌 들어와서 지금 오늘 경기를 이겨서 이제 5할이 넘는 승률이 간신히 5할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뭔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었는데 그 노 젓는 게 힘이 다 빠지면 어느 스포츠를 어느 종목을 두고 봐도 요즘은 감독들이 뭐 2년 이상 버티는 게 힘들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1년도 버티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팀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감독에게 그래도 첫 우승을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기회를 계속 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 바꿨고 그러면서 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조던 카이루 선수에 대한 뭔가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던 카이루 선수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감독 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감독은 이제 내 감독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뉘앙스 자체가 뭔가 감독에 대한 그 전 감독에 대한 예의보다 예의가 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좀 불화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 시스템이나 감독의 지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야유를 보냈던 거죠. 경기를 하는데 홈 경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그래도 감독이 못한 것도 있지만 니들이 못한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을 까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야유를 보냈고 가장 큰 문제는 조던 카이루 선수가 올 시즌의 폼이 지난 시즌의 폼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즌에 30, 30을 해줬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30경기를 하면서 단 오늘 경기 포함해가지고 이제 6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이스거든요. 지금 이 로스터에 나와 있는 로버트 토마스, 그 다음에 부시네비치, 카이로 이 세 선수, 그리고 밑에 뭐 이 브레이든 셴 요 선수들까지가 코어거든요. 공격에 있어서. 그래서 다 재계약이 롱텀으로 돼 있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결국엔 이 프랜차이즈를 적어도 4년, 5년, 6년은 이끌어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카이루 선수의 공격 득점력이 지금 지난 시즌에 비하면은 너무 안 나오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너도 못하는데 감독 가면은 뭔 의미가 있냐.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야유가 나오긴 했었는데, 또 오늘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았어요. 골도 넣고 뭐 어시스트도 하고, 그 오버타임 가가지고 이겼는데 거기에 대가 어시스트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스탠딩 오베이션을 보내고, 이제 카이루 선수는 그 야유 보내고 조금 울먹이는 인터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기는 이겼고, 카이루 선수는 이 이슈는 그냥 오늘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잘하면, 그냥 잘하면 됩니다. 예, 감독이 바뀌든 뭐 시스템이 바뀌고 프런트가 어떻게 되든 선수는 그냥 자기 실력을 최대한 연봉 받는 만큼 잘 해주면은 팬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경기를 보다 보면 얘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단순히 포인트가 아니라, 그 하키를 모든 스포츠도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팬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만큼만 해주면 뭐 야유는 안 받겠죠. 네. 미네소타 바뀌었고, 세인트루이스 감독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경기력이 너무 심각한 팀이 바로 피츠버그입니다. 오늘 경기도 아마 뉴욕 레인저스에게 7대 0으로 그냥 무너졌는데, 제가 경기는 못 봤어요. 딴 경기 보느라고. 근데 이제 스코어가 너무 어이없게 셧아웃인데 7대 0으로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률이 지금 피츠버그가 5할, 딱 5할이고 디비전 지금 밑에서 두 번째고, 이제 콜럼버스가 사실상 시즌 또 올 시즌도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메트로 디비전이 원래 세죠. 네, 워낙 전통의 강호들이 모여 있는 팀 디비전이기 때문에 항상 빡센 디비전이기는 합니다만, 피츠버그의 지금 이 7이라는 포지션은 좀 안타까울 정도죠. 현재 피츠버그의 코어 멤버들의 로스터 그 라인업을 본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위에 저기 2위에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뭐 아일랜더스 이런 팀이 지금 저기 위쪽으로 찍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일단 필라델피아는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거고, 아일랜더스도 뭐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케인즈, 뉴저지, 피츠버그가 당연히 저 위쪽에서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성적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스탯으로 보면은 파워플레이가 10% 정도 찍어주고 있는데, 어느 컨텐더 컨텐더도 아니죠. NHL 어느 팀에서 시즌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10%로 뭔가 시즌을 치르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에릭 칼슨 데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릭 칼슨 선수가 못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팀 성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 뭐 수비가, 뭐 에릭 칼슨 선수가 수비를 뭐 열심히 뭐 되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고, 공격존에서 뭔가 해결을 포인트를 쌓아줘야 되는 선수인데, 지금 29경기에서 21개 포인트 본인이 해줄 거는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너무 펭귄스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게 1차적인 이제 문제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독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다음 감독이, 지금까지 감독이 한 3, 4명이 바뀌었잖아요. 이 다음으로 바뀌는 감독 누구냐? 그러면 피츠버그, 오타와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피츠버그는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피츠버그 감독, 설리반 감독도 우승을 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팀 이 크로스비나 말킨 이런 르탕 이런 선수들에 대한 신임이 이 선수들이 그 감독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이제 지금 11월, 12월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르기는 조금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바스 단장, 올 시즌에 새로 피츠버그에 왔던 단장이 이제 설리반 감독에 대한 믿음은 아직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설리반 감독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두바스 단장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이제 여론의 이제 뒤돌림. 네,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두바스 단장을 까는 게 뭐냐면 토론토에서 했던 실수를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릭 칼슨 선수가 데려와서 잘 해주는 건 맞는데 피츠버그에 필요한 선수는 에릭 칼슨이 아니라 바로 뎁스 플레이어 2번, 3번, 4번 라인 그 다음에 수비에서 2번 페어링, 3번 페어링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피츠버그는 이제 탑 라인 아니면 또 답이 안 나오는 심지어 파워플레이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제 두바스 단장을 까는 거죠. 토론토도 뎁스가 약해서 막 좀 애를 먹었잖아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그 코어 4명이 딱 버로우를 타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근데 사실 뭐 어느 팀도 마찬가지죠. 네. 어느 팀도 탑라인에서 뭐 공격 득점을 못 해주면은 힘든 건 마찬가지죠. 근데 다 제가 보기엔 다 결과론이긴 한데 어쨌든 두바스 단장이 그래서 또 욕을 먹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칼슨 데려오느라고 뭐 애쓴 거는 맞지만 진짜 피츠버그에 필요했던 건 에릭 칼슨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메트로 디비전 얘기하면서 좀 몇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콜럼버스 간단하게 짚자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 전 영상에서 자니 구드로 선수 버러우 타는 거, 그 다음에 패트릭 라이네 선수는 이미 부상으로 한 2달 또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단장이 잘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콜럼버스가. 너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 시즌에 일단은 너무 큰 이슈가 있었죠. 마이크 배드컵 감독을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스캔들로 지금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을 데려온 거는 단장이었거든요. 근데 캐칼라인의 단장이라는 사람인데 거의 10년 동안 이제 콜럼버스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도 몇 번 나가고, 네, 뭐 몇 번 좀 이렇게 번뜩이는 시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 구두로 데려온 거. 근데 구두로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그냥 뭐 60포인트 정도 찍어줬는데 올 시즌은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진짜 너무 못하거든요. 연봉에 비하면.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단장이 데려온 거고. 감독 마이크 배드콕 감독 데려와가지고 3개월 만에 잘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코치로 있던 감독을 이제 신인 감독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도 이제 단장이 자초한 일인 거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 결국에 이제 단장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제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단장이 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팀이 또 있죠. 메트로 디비전에서 캐롤라이나랑 뉴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승률이 지금 뭐 6할 정도 되는 것처럼 6할 안저리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기대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지금 레인저스가 워낙 날아다니고 있어서 이제 1위는 뭐 부동의 1위로 가고 있는데 케인즈나 뉴저지가 저 정도 이제 탑 1, 2위를 다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케인즈에서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골텐더 한 명,
안티란타 골리가 웨이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버 아마 클레임이 안 되면 이제 마이너로 갈 거고, 제가 이 케인즈 경기를 보다 보면서 느끼는 거, 란타 골리 경기를 보다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NHL급이 아닌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골리는 사실 슈퍼 엘리트 골리라도 어이없게 먹히는 골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소로킨, 그다음에 헬러벅 이런 선수들도 1대1 상황, 네, 오드맨 찬스 이런 거에서 먹혀요. 그럼 이 정도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못 막네 하는 골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빈도수를 얘기하면 안티란타 골리는 진짜 더 이상 NHL급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나이도 이제 나이고요. 예전에 그래도 좀 백업으로서 되게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그거를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하고 그거 이제 영상 한번 자료 좀 모아보다가 못했는데 며칠 뒤에 이제 얼마 전에 웨이버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케인즈는 앤더슨 꼴리도 지금 부상으로 거의 시즌 아웃이고 코체코브 이제 신인 꼴리 지난 시즌에 잠깐 나왔던 꼴리가 백업으로 해주는데 그냥 둘 다 이제 안티란타나 코체코브나 다 이제 9할이 안 되는 세이브율을 찍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루머가 이 웨이버가 클레임되는 시기에 맞춰서 분명히 꼴리를 트레이드로 데려올 거다. 그 몬트리올의 뭐 그 제이크 앨런 꼴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애리조나에서 굉장히 핫한 잉그램 꼴리라든가 지금 매물들이 좀 나오는 꼴리들이 있거든요. 베테랑 꼴리들이 뭐 아니면은 그 디트로이트도 지금 로스터에 3명의 꼴리를 데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베테랑급 꼴리를 분명히 데려올 거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왜냐면 없어요. 코체코브 꼴리 말고 지금 케인즈에 없어요. 꼴리가 올라올 꼴리가 없습니다. 지금 AHL이 없고요. 그 ECHL 팀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선수를 올려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ECHL의 거의 3부에서 뛰는 골리를 갑자기 빅리그에 올려서 백업으로 뛰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아마 트레이드로 데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기 전에 현재까지 포인트 리더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리그 1위는 크체로프 선수가 52포인트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템파도 사실은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팀이거든요. 기대에 비해서. 그래서 존 쿠퍼 감독에 대한 신임이 지금 점점 이제 팬들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템파를 이끌고 있는 쿠체로프 선수. 맥키넌 선수가 2위예요. 근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10포인트나 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JT 밀러 선수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닐랜더 선수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디펜스맨의 킹 휴즈 선수가 올 시즌에 워낙 폼이 좋고 윌리엄 닐랜더 선수도 제가 예전에 그 토론토 경기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사실상 골은 어스턴 매튜스가 해결해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11월 달까지의 경기력을 보면 닐랜더 선수가 거의 사실상 에이스급으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포인트는 그렇게 이렇게 항상 스탯을 막 지켜보면서 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경기를 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항상 느끼지만 경기력이 좋으면 포인트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 닐랜더 선수가 여기에 막 리그 탑 10 포인트 안에 들어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막 시즌 100포인트를 찍을 120포인트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는데 경기력을 보다 보면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포인트는 저절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골은 아마 그렇죠. 골은 어스튼 매튜 선수가 지금 많이 넣어주곤 있습니다만 닐랜더 선수가 어시스트나 이런 포인트 공격 쪽에서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리를 보면은 아디닐 골리가
베가스의 그 엄청난 셧다운 블락샷 머신들이 버티고 있는 디펜스 그 구조의 힘을 얻어서 세이브율이 굉장히 좋고 골 실점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스웨이만 골리가 그 원래는 울마크 선수가 넘버 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스웨이만 선수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은 이제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올 시즌은 아마 2명으로 갈 건데, 스웨이만 꼴리가 1년 계약으로 지금 연봉 조정으로 1년 계약을 했고, 이제는 재계약을 다음 내년이죠. 내년 여름에 또 해야 되는데, 울마크 선수를 선택할지 스웨이만 선수를 선택할지 보스턴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두 명 다 데려가기에는 스웨이만 선수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연봉을 단순히 뭐 2M, 3M으로 후려칠 수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4, 5M 이상은 줘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해서 두 명의 골리 텐덤을 데려가기가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보스턴 프런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나산 퀵 선수가 지금 레인저스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셰스터킨 골리가 안 좋아요, 요즘에. 베지나급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리를 조나산 퀵 선수가 그래도 버텨주고 있어요. 백업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넘버원은 셰스터킨 골리가 나오면서 경기는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근데 조나산 퀵 선수가 백업으로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프리시즌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이브율을 찍어줬거든요. 조나산 킥 선수가 막 80%도 간당간당하게 막 그런 안 좋은 폼을 보여줬는데, 프리시즌은 그냥 프리시즌이었습니다. 프리시즌만 가면은 데빌스가 우승해야죠. 왜냐면 전 경기 다 이겼으니까. 근데 지금 디비전도 우승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1위를 못 달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캠 탈봇 골리가 LA 킹스에서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LA 킹스의 이 완벽한 로스터에서 딱 하나 문제점이 저는 골리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캠 탈봇 골리를 오타와에서 못했거든요. 지지난 시즌에. 그리고 나이도 있고 이제 저무는 이제 하락세로 떨어지는 골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제 리바운딩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설령 터져도 이제 로또잖아요. 로또가 터져도 그냥 1등은 안 될 것 같고 터져봤자 4, 5등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대박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이브율이 전체 4위를 찍고 있습니다. LA 킹스에서 탈봇 선수가. 그 디펜스맨 보면은 아까도 나왔듯이 이제 퀸 휴즈 선수가 전체 1위 포인트를 찍고 있고, 마카르 선수가 2위를 찍고 있고, 부샤드, 노아 dob슨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리고 헤드먼 선수가 그래도 지난 시즌에 조금 불안했는데 올 시즌에는, 원래는 템파에서 세르게체브 디펜스맨을 사실상 넘버원으로 쓰려고 했는데 올 시즌에 조금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먼 선수가 다시 뭐 파워플레이 1번 유닛으로 올라오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포인트도 조금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흐로넥 디펜스맨이 이 밴쿠버에서 킨 휴즈 선수의 이제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원래는 흐로넥 선수를 2번 페어링으로 둬서 퀸 휴즈 선수가 1번 페어링에서 펑 무빙 딜을 하고, 흐로넥 선수가 2번 페어링에서 펑 무빙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트로책 감독이 그냥 퀸 휴즈랑 흐로넥을 그냥 한 번에 1번 페어링으로 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시너지가 확 터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퀸 휴즈 선수도 옆에서 흐로넥 선수가 패싱이나 펑무빙이 되는 선수가 붙어주니까 이제 퀸 휴즈 선수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가 좀 수월하고, 흐로넥 선수도 거기에 이제 덩달아서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퀸 휴즈 선수는 현재 본인 커리어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제가 지금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NHL 이걸 그 하이라이트를 따와가지고 리뷰를 하다 보면 NHL에서 걸리고요. 이 유튜브에서 검열해서 걸리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저도 그냥 하키만 보면서 살고 싶은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영상을 만들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영상을 만들어도 이제 채널에 자꾸 뭔가 검열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간만 되면은 라이브 코멘터리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네, 오늘은 일단은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NHL 소식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최대한 빠르게 다음 방송 녹음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